반갑습니다. 서장 78번째 시간입니다. 293쪽입니다. 32.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립니까? 네, 앞뒤가 없습니다. 네,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뒤가 끊어졌다 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거지 하는 게 있으면 앞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죽비 치는 거 아니면은 이거 소리 나는 자리 아니면은 뭐 그 아닌 말이라도 여기서 말이 탁 붙어버리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 사실 요것만 있는데 이거지 하는 건 뒤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뒤가 있는 거예요. 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끊어진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딱 하면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거 한다거나 이게 죽비치는 이거 한다거나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하는 이런 한마디가 붙어버리면 그거 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끊어진 자리가 아니라 생각에 떨어진 자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딱 뭐가 이게 죽비를 치든 아니면은 뭐 치지 않든 그냥 뭐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에도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 자리인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하는 그게 어긋난 겁니다. 그게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틈이 사라져 버리고 이게 딱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소음이 남아 있어요. 뭔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잡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벌써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고 그게 해석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그냥 딱 어떤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끊어진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있으면 말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할 때마다 나를 흔들어요. 생각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 끊어지지 않은 자리면 생각할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끊어지고 앞뒤라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생각이 없어요. 여기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앞생각, 뒷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뭐 앞뒤라는 것도 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앞시간, 뒷시간이 없는 것. 응? 뭐 어떻게 보면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물들지 않는, 흐르지 않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생각이거든요. 이게 끊어진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줄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생명줄이냐?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거는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에 물들고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족족이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느낌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족족이 번뇌가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이 감정이 물들지 않고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가 본래 면목이고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고 이게 법이라는 그런 체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닦아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집에 돌아오면 계속 생각에 걸리고 감정에 걸리고 뭐 어떤 존재에 걸리고 사물에 걸리고 족족 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공부는 뭐냐?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 감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리, 소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그게 탁
드러나야지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자성, 스스로의 성품인데 여기서 모든 색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반야신경 여러분들 많이 읽고 외우고 뭐 기본적으로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그 반야심경을 읽고 독송하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 불법의 어떻게 보면 이치를 말한 건데 색이 뭐냐? 지금 이렇게 말, 느낌, 소리, 어떤 사물, 감각, 그다음에 냄새 이게 바로 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색 항상 쓰고 있죠.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느낌도 이렇게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색깔도 다 드러나고 형태도 다 드러나서 아,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거는 사물이구나 이렇게 모양에 따라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게 다 색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반야신경에 색 즉시 공이라고 했어요. 색 즉시 공. 그러면 즉이라는 거는 우리가 즉이라는 말을 뭔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이게 볼펜이죠. 색 즉시 공 이게 색이라고 하고 죽비가 공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된 건 색 즉시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 테두리가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색 즉시 공이 아니라 색과 공이 같이 있는 거지. 그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건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가 공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색인데 이렇게 보면 공이라 하나인데 그럼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한답시고 오랫동안 해왔던 게 뭐 화두잖아요. 화두 딱 아까 보살님이 이목구 하라고 이렇게 스님이 큰 스님이 내주셨다 했는데 거기서 왜 화두를 하겠습니까? 색즉시공 깨달으라고 화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냐? 이 화두가 지금 이목구가 색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목구가 색이라. 그럼 거기서 이목구가 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게 색즉시공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목구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목구가 말 따라가면 이목구가 색인 것이고 말 안 따라가면 그게 바로 공인 것이거든요. 이목구는 뭐가? 이목구는 뭐라? 이목구는 그냥 이목구라. 근데 본인만 아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자니까 뭐 이목구니 뭐니 온갖 말을 다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게 표현하는 건 다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 온갖 말을 하면서도 그게 공임을 그거 그대로 이렇게 이게 색이고 이게 공인 이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공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목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 화두를 하시려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화두도 뭐 다 공부하라고 개발된 것이고 제시된 건데 그리고 이목구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 이목구와 이게 따로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목구에서 그 이목구 자체에서 바로 분별이 딱 떨어지면 이목구가 그냥 그게 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거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색즉시공 그러면 아,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고 이런 식의 분리감 속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그건 뭐냐?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으면 볼펜이라는 색과 그냥 죽비라는 색 이런 식으로밖에 공부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색이라는 색과 공이라는 색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냐? 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 색이라는 색, 공이라는 색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진짜 공이 아니라 공이라는 이름의 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따로 찾으면 안 돼요. 이목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내 눈엔 색만 보이냐 이거죠. 그렇죠? 내 눈엔 왜 색만 보이냐. 공은 안 보이고 맨날 볼펜도 쓰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생각도 하고 또 하는데 왜 내 눈에는 볼펜만 보이고 죽비만 보이고 색즉시공이라 하면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그 쓰던 분별심에 너무도 빨리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공성, 자성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돌아볼 생각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찰나적으로 즉각적으로 이 공의 자리에서 색이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탁 그러면 분별이 됩니까? 보살님. 네,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축이 보입니다. 분별됩니까? 네, 소리 들립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빨리 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죽비를 치든 탁자를 치든 그 찰나적으로 분별에 떨어지는 줄을 스스로가 알아야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라 하거든요. 자꾸 이 순간적으로 분별의 이 대상에 떨어지는 줄 몰라. 워낙에 오랜 세월 자동화 되다시피 이걸 써왔기 때문에 너무도 빠른 순간적으로 죽비에 떨어지고 이 소리에 떨어지는 줄 몰라요. 그게 감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그 스스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분명히 아까 보살님이 이거를 보셨어요. 근데 분별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무심히 보셨거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심히 보셔가지고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세계에서는 보살님은 이게 없었어. 근데 자 보십시오. 보셨죠? 아까 들어오면서. 기억이 없습니다. 이 슬리퍼가 아니더라도 네. 찾았죠? 네. 기억납니까? 뭐가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그죠? 네. 근데 만약에 한번 딱 환기시키면 맞아 그게 있었지 하면서 진짜 있는 것이 돼요.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은 많이 합니다. 우리 오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봤을 것이고 무수한 자동차를 봤을 것이고 그게 존재합니까? 본인한테. 무심히 봤어요. 무심히 봤는데 어느 순간 당신 80번 버스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80번 버스 타고 왔다는 이제 분별이 되면서 그게 진짜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내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분별이거든요. 그냥 무심히 흐르는 물처럼 경험한 거와 뭔가 한번 탁 주의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 붙이고 해석하면 내 삶에서 내 세계에서 너무도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무심의 경험을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는 게 극소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별하는 것이 내 세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세계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루 24시간 경험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아 있습니까? 그 내 세계에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거 보십시오 얘기 안 했으면 이 죽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가실 거예요. 그럼 그 분별의 차이를 알겠죠. 뭐가 분별인지 뭐가 무심인지를 아시겠죠. 이게 탁 떨어진 그 대상화에 떨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분별된 것이 진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참 묘하다는 거.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도 못하고 뒤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이런 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게 당연히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렇게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이게
어떨 때만 있어? 분별할 때만 있는 거야, 우리 세계에. 나라는 게 있는 것도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별할 때만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심히 보라. 근데 그 분별이 바로 이 마음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심이라는 거는 어떤 경험을 하든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분별에 떨어지면은 무심이 안 돼. 그게 유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게 돼버려요. 근데 왜 이 자성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분별에 떨어져서 이게 있다고 탁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자성, 전체성이 자각이 안 되는 거. 마치 거울과 같은 성품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치 하늘에 항상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탁 가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이지 태양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우리의 자성의 빛은 밝아 있어요. 밝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성이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해져라. 만물에 무심해져라. 체험하고 싶으면 깨달음에도 무심해져라.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그 환상도 놓아버려라.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 체험해야 돼, 개합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죽비에 탁 갇혀버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본래 체험하고 있는 이거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죽비 잡듯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저거는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래. 마음 무심해져라 하지라고 탁 분별해버리면 그거는 무심이 아니에요. 진짜 무심이. 그거는 무심이라는 이름의 유심인 거야. 그게 분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문도 바람 흘러가듯이 들어라 하는 게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문을 듣는 의도는 분명하거든요. 왜? 자기 자성을 깨닫고 이게 다라는 거를 스스로 몸소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다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는 이 거울과 같은 성품, 이 자성이 100%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 1%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왜 안 되느냐 이거지. 왜 나만 안 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분별심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비 그럼 죽비에 떨어지고, 볼펜 그럼 볼펜에 떨어지고, 이겁니다 그럼 이거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게 이게 뭔지 아시면 이게 새 나가는 겁니다. 죽비에 새 나가고, 볼펜에 새 나가고, 종에 새 나가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새 나가는 거 뭔지 아세요? 체험에 새 나가고, 개합에 새 나가고, 구경에 깨달음에 새 나가고, 뭐 부처님한테 새 나가고, 깨달음에 새 나가고. 말하면 족족 어떤 말? 깨달으려는 사람한테 깨달음의 말처럼 매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에 분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진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드러났다 해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새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 하면 퍼뜩 거기에 달려가고, 저런 특히나 제 잘 알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에 잘 떨어집니다. 새 나갑니다. 그래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려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새 나가지 않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거에도 새 나가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새 나가는 사람의 증세는 뭔지 아세요? 나 하나가 됐어 그런다고. 그 사람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버린 새 나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게 없어지고, 자기를 규정할 게 없어지고,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지고, 법이라고 할 게 없어지고, 어느 것에도
마음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모든 상이 그게 바로 법상이거든요. 그 법상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기 싫어도 본래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해요. 나는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 근데 태생적으로 되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되어 있음. 개합을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개합되어 있음.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체험하고 있음. 끊임없이 안 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진짜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체험을 죽을 때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건 뭡니까? 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공부예요, 이게.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사라져야 된다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또 이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죠. 왜? 그래야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은 쉬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 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을 해왔고 공부라는 이름으로 너무 용 써서 해왔구나. 너무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몰입했어요. 너무 깨달음에 집착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 힘을 썼어요. 너무 힘을 썼어. 용을 썼어. 살아오는데도 용 썼고 공부하는데도 용 썼어요. 살아가는 데서 용 쓰는 거는 어떤 인과법에서는 그게 효용이 있어. 근데 이 공부, 무위법을 깨닫는 데는 그것이 장애가만 될 뿐이에요. 그것만 놓아버리면 본래 완전하고 본래 무위법이고 본래 새는 게 없었는데 자꾸 새 나갔어. 마음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이전에는 세속적인 거에 떨어졌다가 이제는 깨달음이라는 깨끗한 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변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는데 여러분 몰두하셨죠.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연불하고 기도하는 거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연불하고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랑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대상만 다른 거야. 용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는 목표를 안 두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깨끗하고 청정한 삶이다. 이런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둘 다 조작이니까. 대상만 이름만 조금 고상한데 몰두한 것뿐이에요. 부처님한테 경배하는 거는 뭐 깨끗한 거고 돈에 경배하는 거는 뭐 더러운 겁니까? 다 분별에 떨어지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대상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분별심만 가중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깨달음이 저기 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수행한단 말입니다. 그게요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완전하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물들지 않는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다 보면요 그게요 더 깨끗하다는 이름에 때가 묻는 거예요. 그게 멈추지 못한 바로 이 멈춘 자리에 만물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이게 쉬워요. 왜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어떤 때? 깨끗한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때예요. 더러운 것도 때지만 깨끗한 것도 때입니다. 왜냐? 바로 멈추면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고 깨끗한 자리고 사실 이 멈춘 안팎으로 어디에도 향하지 않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만물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창조된 것을 뭐가 있다라고 여기서 막 꿈속에 떨어지는 그런 엉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아라, 쉬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조주 스님 이게 아주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은데
조주 스님한테 엄양존자가 찾아와서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 한 물건도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저기 뭐 집착하는 것도 없고 뭐 의지하는 것도 없어. 그게 뭐냐? 나는 뭐 세속적인 것도 뭐 하나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비워가지고 오로지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사실 나중에 말을 법문을 듣고 보니까 뭐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고 싶다 이런 말도 망상이네 해서 놓아버렸어요. 근데 진짜 못 놓은 게 있는 줄은 몰랐죠.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는 그 물건을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진짜 내려놓으면 아무런 행주자 어묵동장에 아무런 스토리가 없고 속삭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100% 퍼펙트합니다. 한 번 여기 100% 구현되어 있습니다. 속삭임이 이 자리를 그냥 막 이 날선 송곳으로 팍팍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100% 이게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틈이 없는 거 벌어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거 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이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근데 이게 나와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 거리가 딱 생겨버리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멀어서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것뿐이라. 이게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새 나가면 안 돼.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야 돼.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데는 다 이런 모양색이에요. 머물 수 있는 데는 다 모양색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뭐가 흔적이 있고 자취가 있고 뭔가 생각 덩어리가 되고 모양 덩어리가 돼야지 우리가 머물 수가 있어요. 모양이 아닌 데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아무 데도 머물지 않으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어떤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한번 딱 뭔가 생각이 딱 앞뒤가 끊어져 가지고 딱 멈춰지는 그런 그 경험이 딱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걸리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견우 한번 딱 이 소를 한번 보는 어떤 체험.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대상화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보살님이 잘 보십시오. 아까 뭐가 분별심에 떨어지는 것이고 새는 것인지 대충 이해는 하셨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를 보되 저한테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심할 때 이게 자각이 되거든요. 그게 시야가 탁 가리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되 저한테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거는 모양이지만 이거는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모양이고 드러나는데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어떻죠?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여기 분별하지 않으면 응? 이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아니 그 생각에 네. 딱 이게 생각에 끄들리면은 예. 여기 있는데 예. 생각이 없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게 좋아요. 그런 표현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죽었습니까?
깨어 있죠. 다 드러내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되고, 여기에서 분별하면 소리가 되고, 여기서 분별하면 손이 되죠. 근데 이거를 벗어난 세계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벗어난 세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요? 여기서 분별해야지 드러나지 않나요? 응? 그죠? 이 자리에서 분별해야지, 분별하면 종이 되고, 분별하면 손이 되고, 분별하면 제 말이 되고, 그죠? 아까 어디 대구에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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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바로 이목고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가 아니에요. 이목고는 아무런 뜻도 아무런 맛도 없는 게 진짜 이목고인 거예요. 아까 대구에서 오셨죠? 네. 사실은 네 하려고도 생각 안 했는데 저절로 확 튀어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체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합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 이것만이 변함없고, 이것만이 항상하고, 이것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순간순간 분별하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없어요. 모든 것이, 나와 세계가 이 자리에서 분별하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없는 거라. 그렇죠? 대구에서 안 오셨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오셨잖아. 그렇죠? 대구에서 온 바가 없는 거예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분별하니까 대구에서 온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도 가지도 않고 어디에서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아까 뭐 산청에서 오셨다, 뭐 대구에서 오셨다, 어디 부산 어디에서 오셨다, 아니면 지하철 타고 오셨다, 걸어 오셨다, 택시 타고 오셨다. 전혀 그런 바가 없어요. 여기서 분별하니까 택시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대구에서 오고 뭐 산청에서 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 바로 이 자리가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 자신이 곧 전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계가 다 드러나고 나를 포함한 이 세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것이다. 진짜 나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기 자신, 자성, 불성.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동안에 살아오셨습니까? 진짜 나는 살아오셨습니까? 늘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을 이것하다. 이것이 이것을 이것하다.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뭐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이것을 이것하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항상 여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생각 분별하면은 내가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어떤 고통을 겪고 불행을 겪고 행복한 일이 있었고 온갖 스토리가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라는 건 빈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허망한,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쁜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었다 이거예요. 비었다. 그러니까 분별 망상은 색 즉시 공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색이고 망상은 공이라는 거예요. 분별 망상은 뭘 하고 같은 말이냐?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 분별 망상은 나쁜 거고 색 즉시 공은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데 분별 색이잖아요. 망상 허망할 망자의 모양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을 실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그건 뭐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마음 하나가 온갖 것으로 다
다 드러나고 있다. 마치 우리가 거울에 비유하듯이 그러니까 거울은 모양이 아닙니다. 근데 거울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거울을 깨버려라 하거든. 따로 있다고 우린 착각하게 되니까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비추는 성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비가 바로 이것이요. 꽃이 이것이요. 내가 이것이요. 남이 이것이요.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똥막대기도 있으니까 똥막대기라 하지. 똥막대기를 말하는 이게 아니에요. 똥막대기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마삼근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고. 이게 다 이게 하나고, 근데 이게 탁 와닿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게 우리가 견우, 이렇게 소를 한번, 자성을 한번 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완전히 이 자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드구라는 건 소고삐를 탁 잡는 것처럼 뭔가 어떻게 견우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봐. 근데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인연처럼 우리가 살다가 아니면은 공부하다가 문득 한번 일별하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다시 분별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진짜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견우와 드구의 차이는 뭐냐? 이게 소 고삐를 탁 잡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고삐가 느슨해져서 갑자기 뭐에 떨어진 것 같이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탁 잡아채면 거기에 소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아까 보살님들도 말했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왔다 갔다. 근데 순간 탁 이게 망상이 떨어졌다가 탁 놓아버리면 거기에 있어요, 법이. 그죠? 근데 이제 아직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분명할 때가 있고 순간적으로 막 어두울 때가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밝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할 때와 안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놓아버렸을 때만 분명한 것 같고 생각에 빠지면 어떤 이게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 경계에 빠지면 잃어버린 것 같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 자아의 관점에서는 그 판단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생각 없을 때는 공부가 된 것 같고 생각이 있을 때는 잃어버린 것 같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판단할 자가 있기 때문인 거야. 말하자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목이 두루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때도 이것이고 내가 생각에 빠졌을 때도 이것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 이전 짤인데 생각할 때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망상할 때도 있고 망상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기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을 탁 놓아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이건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내가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법은 내가 생각할 때나 생각에 빠지지 않을 때나 늘 여여해요. 그게 아직 장애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기의 사람들은 뭐냐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런 생각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와 또 고요한 감정 상태와 시끄러운 감정 상태에서 차별성을 느끼는 거야. 막 마음이 시끄럽고 막 화가 나고 어지로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에 빠지면은 뭔가 공부를 잃어버린 것 같고 공부고 뭐고 어디 달아난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없이 고요할 때는 뭔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바로 좋고 나쁜 거의 차별성 그다음에 생각 있고 없음의 차별성에서 그 장벽이 아직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거예요. 열린 시야가. 고요할 때만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고요할 때만 공부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시끄러워도 아니 시끄러움이 어디서 옵니까? 아니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같은 데서 오거든. 사실 생각 있음도 분별이고 생각 없음도 분별입니다. 고요함도 분별이고 고요하지 않음도 분별인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은 그런 거죠. 여기에서 다 이 태양이라고 해도 부분이라 이게 하늘이라면 이게 분별은 구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하지 뭐 딴 데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구름도 하늘에서 왔거든요. 구름이 낄 때는 하늘이 사라집니까? 그 부분만? 아니잖아요. 구름이 끼든 구름이 맑게 개든 다 항상 하늘이었어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분별하는 거야. 구름이 있을 때는 공부가 안 된 것이고 법을 떠난 것이고 구름이 없을 때만 공부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자기 판단, 이 판단하는 이 기준이 부서져야 된다 이거예요. 망상이 부서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탁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아버리면 구름이 끼든 구름이 사라지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원래 늘 하늘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완전 부서지는 게 바로 우리가 그 공부 과정 중에 모구의 과정이에요. 모구. 경계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 경계가. 이 세속 좋고 나쁜 경계가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 시끄러울 때 집착하고 그러니까 고요할 때 집착하고 시끄러울 때 도망 다니면 되겠어요? 시끄러워도 이것임을 보고 괴로워도 이것임을 보고 아무 일 없어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시끄러워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고요해도 그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머물지 마라. 경계에 머물지 마라. 왜? 단 한 번도 이 자성을 떠난 바가 없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고 나쁜 거, 생각이 있고 없는 이 경계가 이것도 경계입니다. 좋고 나쁜 경계, 그 다음에 생각이 있고 없는 경계가 부서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응?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면 그 기준점이 뭐냐면 개인 에고가 부서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에고한테 나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 없을 때는 좋고 내가 생각 많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좋고 나쁜 분별이 부서지고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는 에고의 기준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우리가 그 다음 고비 경계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경계는 완전히 평등한 게 돼버려야 됩니다. 모든 경계가 평등해져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이 나무 조각 하나와 나 자신이 평등한 게 돼버려. 이게 경계잖아, 그렇죠? 휴지 조각, 돌멩이, 낙엽,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더러운 오물들, 쓰레기들과 내 자신이 똑같다. 이게 경계의 평등성이거든요. 그게 구현됐습니까, 여러분? 응? 그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어? 단지 다를 뿐이에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정물, 의식이 없는 거는 천한 것이고 똥오줌은 천한 것이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귀한 것이다. No. 여기에서 단지 얘는 말할 수 없고 얘는 말할 수 있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인 것이지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그건 어떻게 보면 능력의 차이인 것이지 존귀하고 천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높고 낮은 거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은 차이가 없다라. 그게 바로 등각, 평등성. 그래서 경계가 평등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본래 평등한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는 높은 데 있고 이건 낮은 데 있어. 그거는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위치를 만들고 있다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식의 자각이 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데서 어떤 그런 그 분별심이 약화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막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막 높게 보고 아니면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막 꿀리고 그렇게 안 돼요. 이상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모르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지 모르지만 그 매너의 수준이지 질적인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괜히 주눅들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범해진단 말이에요. 대범해지는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높낮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또 우리 보살님들이나 이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또 구조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남편은 가정이니까 높고 나는 낮고 이런 사실 전통적인 구조도 암암리에 배어 있거든요, 몸에. 근데 처음에는 공부하다 보면 그게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이 사람이 그래도 주인이고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눌러 왔던 이 감정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남편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억눌러 왔던 분별심이 이 프레임이 억눌러 왔던 이 감정이 이 분별심의 틀이 와해되면서 이렇게 억압돼 있던 감정들 깊이 어떻게 남이 이목 때문에 눌러왔던 것 아니면 원래 사회가 이렇게 차별적인 세계라는 인식 속에서 오랜 세월 어쩔 수 없이 참고 왔던 것이 어느 순간 이게 다 다르지 않구나라는 자각이 오면 이게 눌러져 왔던 것이 막 폭발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스스로가 당황스러워. 내가 뭔가 체험해서 뭔가 법문도 알아듣는 것 같고 경도 다 소화되는 것 같은데 왜 이전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지? 그건 못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잠재의식들이 이제 표면의식으로 올라오는 거라. 왜? 이 누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 떠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떠나려고. 이때 특히나 체험 기간 지나고 밀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그동안에 고분고분했던 사람이 막 화난다고 큰 소리치고 막 주위에 의식하지 않고 막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공부를 하고 뭔가 체험했다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안 한 사람이거나 주변의 가족들이 아니면은 스스로가 이런 과정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은 되게 이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넘어본 사람들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나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증폭되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멸이 되려고 이제. 그렇죠. 떠나려고 이제. 이전에는 평생 묻어두고 살았던 것이 이제 이별하려고 나오는 거 이게 떠나가려고. 왜냐하면 누르지 않으면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억압했던 사슬이 풀리면서 이제 이게 원래 내게 아니기 때문에 떠날 것들인데 내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은 또 그 밖에 떠나간 걸 누가 걷어잡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걷어잡지를 못하지. 왜? 자타가 다 경계가 사라지는데 뭘 잡을 게 있다고. 공부하는 과정에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떠나려고 있는 것이고 해소되려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그런 식의 아나무인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 하다 보면은 이제는 쌓인 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텅 비워지는 거. 이게 비워져야 돼요. 계속 이게 빠져나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생각. 이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 내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 법이라는 그 상도 부서져야 됩니다. 그것도 한 생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 생각을 탁 내려놓게 되거든요. 내려놓지 않아도 깨달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망우존인 법이라는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식의 마음의 풍경이 펼쳐지느냐. 뭔가 법이라는 게 내 현실,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뭔가 이제 꽉 찬 듯한 지금 내 주어진 삶이 이 하나로 꽉 찬 듯한 충만감이 있어요.
꽉 차 있는 듯한. 그래서 이 현실이 그대로 진실한 것이지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지는 이 충만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생각은, 습성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뭔가 일이 벌어지면 나는, 내 거는, 나는 이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오래 가요. 법상이 부서져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나라는 존재감도 점점 옅어지면서 완전히 뭐 자타가 불이인 그런 이제 공부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이 네 개의 고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잘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례들도 못 경험했고 그런 내용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혼란스러워요. 이 소 키우는 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왜? 습관성은 강하게 남아있어. 그래서 자꾸 밖으로 쫓아가려는 마음은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어정쩡한 이 상태. 이 과정이 이제 변성의 과정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소를 잘 키워야 됩니다. 가장 공부의 핵심 뭐냐? 이 새 나가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이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구의 과정은 새 나가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탕마, 잡된 것,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과정.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기의 분별을 보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밖에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뭔가를 하는 건 아닌데 잘 비춰봐야 됩니다.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왜? 마음법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에 속지 않아야 되거든. 스스로를 잘 보는. 그래서 여전히 시선이 밖에 뭔가 관심사가 더 많으면 공부가 이렇게 순일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마음의 관심사가 자기 이 내면의 이 분별심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봐도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는 새 나가고 반은 새 나가고 반은 있고 그러면 어정쩡한 상황에서 밝게 못 보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분별을. 분별에 어둡지 않은지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 게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소화가 되는 내용이고 결국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다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얘기한 이유는 이게 다라는 말이 거부감이 없이 와 닿기는 하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게 하는 그 요소들이 뭐냐? 잠재된 분별 의식 때문에 그런 거에서 그거를 부셔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단데 완전히 앞뒤가 끊어지고 안팎이 없고 위아래가 없고 그 다음에 의심이 없고 너무도 분명해서 뭐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진짜 구경의 깨달음인 것이고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뭐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가 있으면 하나가 안 된 거겠죠. 본래 하나이지만. 그래서 그런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 근데 관점 뭐냐면 자꾸 하나가 돼야지 하면 이게 바로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바로 분리감이라는 거죠. 멈추서 완전히 뭔가를 하려는 그 의지, 법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 의지, 욕망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 끊어져야 된다. 크게 죽어야 된다. 그러면 분별은 죽지만 법은 완전히 크게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게 드러났을 때는 마리오네트 인형 아시죠? 마리오네트 인형. 이렇게 막 조정하는 거. 지금의 이런 상태예요.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자꾸 챙겨야 돼. 챙겨야 되고 환기시켜야 돼. 이거는 마리오네트 인형, 수동이야. 피노키오에 이렇게 막 처음에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은 수동 스틱.
뭔가 속도를 바꿀 때마다 막 기어를 바꿔줘야 되는. 그게 자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뭐냐면 장애가 사라지면 피가 싹 온몸에 돌아가지고 피가 싹 도는 듯한 느낌이 돼서 마음 가는 대로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피노키오가 나무 인형에서 진짜 사람이 되듯이 온 몸에 세포에 이 법의 피가 돌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로막 동맥경화처럼 혈관을 피가 안 돌게 하는 그런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그게 자꾸 그 혈관 청소를 해줘야죠. 분별 망상 찌꺼기들을 자꾸 떼어내야죠. 그러면 뭐야, 저절로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피가 흘러라 안 하더라도 막히는 데만 딱 사라지면 저절로 피는 통하게 돼 있거든요. 망상심이 부서져야 된다. 망상심, 분별 따로 있다라는 그 하나가 다 부서져야 된다. 그럼 뭐냐, 이게 더 분명하고 환하고 의심이 다 끊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게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이런 기존에 알았던 나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래서 그제서야 나의 역할이 잘 보이고 또 나를 잘 알게 되면 남도 잘 알게 되고 이해를 잘 하게 되고, 그동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공부하는 이유는 뻔하죠. 삶이 너무 괴로워서 공부 시작 동기가 그거 아닙니까?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억울한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 그것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의 실상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맨날 술만 드시고 행패만 부리시고 그랬을까? 내가 왜 나는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을까? 근데 내가 이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젖어든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 좀 놀랐거든요. 요번에 어느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이 좀 불우한 생을 사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매일 보여준 게 뭐냐면 술 잔뜩 드시고 엄마를 패는 거, 그것만 봐한 거야. 그래서 근데 유년기 때 엄마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항상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은 이제 아빠 나만 일하고 엄마는 항상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막 부모님도 막 그러고 그러면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결혼할 때도 뭔가 갖고 있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장 과정에도 막 보호시설에도 몇 년, 1년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셨어.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단란한 가정, 경제적으로도 보호된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 우리 돈을 벌자. 그리고 집을 마련하면은 와이프는 집에 있고 나만 돈 버는 것으로 딱 계획을 딱 짰는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돼? 술 마시고 패는 거야, 와이프를. 근데 그거 죄의식이 전혀 없었대요. 왜? 나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와이프 패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이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부모님이 엄마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학습된 거고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그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문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그렇게 보고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분이 보고 배운 그 할아버지 때 그분을 또 욕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도 또 그렇게 보고 배운 거예요.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답습돼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몸에 밴 것을 이런 업습을 바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 이 공부를 하면요, 진짜 그냥 너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뭐가 나는 귀하고 나 아닌 거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너나가 다 평등해지면 나만 생각하겠습니까? 나만 존귀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존귀하다면 다 존귀한 것이고 옳다면 다 모든 것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패고 두드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한테 무슨 그런 권리가 있겠어요. 남도 나랑 똑같이 존귀한 사람인데.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자기 분별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망상에 속은 것이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해가 아니야. 자기가 순간 분별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요, 절대 어떻게 보면 허물을 밖에서 찾지 않게 된다고요. 자기한테 모든 그 육조 스님 항상 허물은 다 자기한테 있다 하거든. 모든 나쁜 것이 있더라도 자기가 분별한 것이요. 좋은 것이 있더라도 자기가 분별한 것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게 흔들리거든요. 갑자기 훅 끄달려 가요. 보기 싫은 그 행동을 왜 맨날 남편은 맨날 똑같이 하지 이런 식으로. 맨날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일수록 분별이 쉽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으로 보시라 이거지. 네? 왜? 그분이 아니라 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다 이것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부인의 바른 자세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나가는 것을 멈추는 그 공부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 시켜주잖아요. 공부도 얼마나 잘 시켜줍니까? 우리가 살만 하면 공부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공부 정신 번쩍 차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분이 나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 나의 몸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그게 액션으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게 돼요. 멈추게 되죠. 딱 일어나는 거 보고 멈추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공부의 힘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막 당신이 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하다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쑥 일어나는 행동으로도 안 가고 힘이 약하면 언어로 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고 몸짓으로 가고 쑥 일어나는 게 에이 하다가 딱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좀 공부가 힘을 얻으면 쑥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게 되고 또 힘을 얻으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죠. 그게 공부니까 대상에 떨어지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을 잘 보시라.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는 둥 남의 공부도 보지 말고 남의 행동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좀 했는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293쪽 1032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1000가지 만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1000가지 만가지 의문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우선 바로 그 화두에서 화두와 서로 맞붙어 버티고 계십시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옛사람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매일 상대하는 피곤한 경계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구니의 권속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지키고 있지 말아야 하며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 좀 많이 해보셨죠, 보살님들. 우리 화두 이목구 아까 하셨다 하는데 화두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공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원리라 해야 되나? 그걸 이해하면 그 화두를 믿고 공부할 수 있으면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삼계가 유심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 하나를 깨닫는 공부거든요. 그러면 만물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근데 그것이 근본은 하나라는 거거든요. 마음 하나. 그죠? 그럼 뭐냐? 이 만물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 다양성을 알지를 못해요. 아! 이것도 만물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한자잖아요. 한자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목고 세자죠. 이것도 만물의 하나예요. 그다음에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한 문장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악 하든가 이목고 하든가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든가 아니면 그 아닌 모든 것들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뭐 꽃이라도 뭐 이런 수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꽃도 다양하죠.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소리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감정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해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관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악! 이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이목고도 관문이 될 수 있고 그 근본만 알면 통한다는 거야. 화두의 역할은 뭐냐? 한 구절, 한마디거든요. 그럼 하나의 화두에 통하면 모든 화두에 통하는 것이요. 모든 화두에 통할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에 탁 의문이 걸리기만 하면 그거 하나만 뚫어내면 다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일이 꽃도 제거하고 뭐 종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낱낱이 제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만물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1살 때부터 100세까지 분별해도 끝이 없는 게 만물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제거하려면 끝이 없는 게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러면 그냥 이목구에 통하면 모든 것의 근본에 통한다는 거죠. 그 화두가 결코 나쁜 방편은 아닌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몰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 왜? 인간이 너무 사유가 많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딱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게 진리야. 이거 뚫어내. 요즘 사람들 그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대단한 믿음. 그거를 이끌어주는 분에 대한 어떻게 뭐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누군가에서 받는 화두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자기가 살아오면서 의문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해소되지 않은 의문 하나. 그거 하나만 뚫어도 돼요. 그건 오히려 흡입력이 있을 거예요. 진짜 궁금하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같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항상 궁금한 게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하시더래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 궁금하시더래요. 그게 어떻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문이 다 해소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유선이 태어날 때 병원에 가서도 깐난애기 보면서 넌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궁금하니까. 너는 알지? 그러면서. 그 궁금하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문 있잖아요. 진짜 궁금한 거. 그것만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만 알아도
마음에 통하는 거예요. 그 근본만 깨치면. 그리고 또 여기서 통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거 사실 여기에서 딱 이목구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뭐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순간 분별이 안 떨어지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확 분별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 분별에 딱 떨어지지 않고 딱 멈춰지면, 생각이 딱 끊어지면, 앞뒤가 딱 멈춰지면 여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이건 너무도 쉬운 겁니다. 생각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이고 뭐 앞뒤가 없어요. 여기. 아직도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모르시겠습니까? 에이, 이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요, 삶의 모든 문제가 탁, 아 이거구나,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거구나라는 게 확 하나로 탁 돌아오거든요. 공부 한번 이게 궁금하시면요, 맨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종을 치든가 바닥을 치든가. 이걸 아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게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네. 그럼 뭐냐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설거지 매일 하시죠? 네. 이렇게 거품 묻혀가지고 막 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나 아니면 뭐 헹굴 때나 아니면 행주로 닦을 때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모양은 다르잖아요. 근데 요 하나 쓰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설거지 할 때도 이거고, 뭐 방바닥 닦을 때도 이거고, 이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화두죠. 맨날 하는 것에서 의문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항상 하나가 하고 있거든요.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세척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것이 하나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예. 아, 이거 하다가 이제 다 못했는데 오늘 시간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